안녕하세요. 오토기어 김종균입니다. CATL에서 4C레이트 초고속 충전 가능한 10분 충전에 400km 가게 하겠다. 예, 이 리튬 이산철 올해 안에 발표하고 내년 초까지 이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 출시하겠다. 와, 리튬 이산철 이제는 3원기가 끝장나는 거 아닌가요? 이 배터리 셀 디자인은요, 리튬 이산철도 고방전에 적합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이미 삼성 SDI에서 2010년도입니다. 2010년도에 고방전에 적합한 리튬 이산철을 출시를 했었어요. 4C레이트보다 훨씬 더 높은 시동용 배터리로 사용하면 고방전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리튬 이산철이 그러면 아니 가격도 저렴하고 수명도 길고 폭발 안정성도 좋은데 이게 왜 그때 나온 건 더 이상 안 나오지? 왜 계속 기술 발전을 시키지 않았을까? 왜 시동용 배터리로는 여전히 납산 배터리를 사용을 할까?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? 이 산업적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. 그다지 이걸 대중화시켜서 기업 입장에서 또 소비자 입장에서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. 기술은 트레이드 오프예요. 화학 반응이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전지를 고방전에 맞게 끌어올리게 되면 수명 안전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아니 화학 반응이 그렇게 안 나오는 물질을 가져다가 이걸 억지로 끌어올리면 안전성과 수명이 확보가 되겠습니까? 늘 저희가 말씀드리듯이 50kg 밖에 못 드는 사람이 100kg 들으려면 안 돼요. 자기 한계 50kg 그것도 계속 들으려다 하다 보면 부상 확률이 높아집니다. 50kg의 짐을 들고 부상 없으려면 적어도 신체가 100kg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근력 확보를 해야 됩니다. RC 하시는 분에게 한번 주변에 RC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RC는 왜 다 그 저렴하고 대단한 리튬 이산철 없고 다 리튬이온 폴리머 계열을 많이 쓰거든요. 고분자로 해서 겔 타입으로. 이거 써도 이 매번 스웨일링 현상에다가 뻑하면 고장나고 난리도 아니에요. 자, 3원계 걸면 10C, 20C, 심지어 100C까지도 걸 수 있습니다. 100C 레이트 걸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돼요? 수명은 포기하고 쓰는 겁니다. 고성능 전기차 3원계 전지를 사용한 고성능 전기차 보세요. 5C, 6C, 7C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. 리튬 이산철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RC 하시는 분들에게 요거 이산철 한번 써보세요. 이산철이 오래간 거 불가 안 나요 하면 웃습니다. 10C 정도 되는 RC에다가 리튬 이산철 걸어버리잖아요. 예, 바로 불납니다. 큰일 나요. 그리고 그 출력도 낼 수도 없고요. 이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요, 물리 현상입니다. 단순한 거예요. 이걸 자꾸 극복해서 뭔가 리튬 이산철이 큰일을 벌여서 3원계를 다 퇴출시키고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영화에서는 나오는 그 반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물리과학에서는 이렇게 소재의 한계, 화학 반응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걸 모든 걸 다 기술로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어요. 자, CATL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게 원래는 7월 초였습니다. 서밋에서 수석 연구원 한 명이 야 우리가 4C에서 고방전에 적합한 그래가지고 10분 충전에 400km 갈 수 있는 그러한 전지 LFP 배터리를 만들어낼 거야. 기대해봐.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이게 제품화돼서 야 이거 낼 거야. 이렇게 이제 소식이 나온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봐야죠. 저온에서 충전 효율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, 원래 스펙은 상온에서 잘 나오지만 저온에서 충방전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게 리튬 이산철의 단점이란 말이에요. 그럼 이거 나와가지고 겨울철에 4C나 되는 그런 방전, 충전 가능한지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제성을 포기했느냐도 봐야 돼요. 자,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왜 테슬라가 안 쓰는 줄 아십니까? 쓰면 좋잖아요. 블레이드 배터리가 지금 리튬 이산철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스펙이 좋아요. 빠른 충전도 가능하고 고출력 걸기도 좀 괜찮은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게 되면은요, 불이 많이 납니다. 막 1년에 막 몇십 대씩 불이 나요. 2년 동안 80대 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불이 나는데 그 안에 다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요, 보통 50, 60 막 이렇게 높은 C레이트를 견뎌내야 되는데 리튬 이산철은 이게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배터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. 아무리 블레이드로 해도. 자, 가장 LFP에서 진보적이라고 하는 블레이드도 이렇습니다. 근데 이 블레이드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요. 거의 3원계 거의 90%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단 말이에요. 이걸 가져다가 테슬라가 쓰면 모델 Y LFP 탑재 모델의 가격을 끌어내릴 수가 없으니까 블레이드 배터리 쓰고 싶잖아요. 근데 비싸서 못 쓰는 거예요. 그래서 CATL에 LFP를 쓰는 겁니다. 그리고 CATL도 보시면은 블레이드 배터리 BYD에 비해서 야, 너희들 거는 왜 이렇게 고방전에 적합하지가 않냐. 그러니까 우리 또 그런 거 맞을 수 있어.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. 우리도 사실 고방전 할 수 있어. 그러면 원가가 또 얼마가 들어가는지 0.5C 정도 환경에서 2000회 이상의 뭐 불안나는 안전성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리튬 이산철이 40까지 높여놓으면 이게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봐야 됩니다. 중국이 통계라든지 연구 자료를 100% 사실로 이야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. 일단은 잘 돼. 수명 문제 없어. 이거 검증하려면 최소 3, 4년 걸립니다. 그러면 내년에 차 나와가지고 봐봐 이것도 형편없잖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질러놓고 보는 게 중국의 습성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. CATL에서 뭐라 그랬어요? 500W로 3원계의 에너지 밀도를 1kg당 높이겠다. 어떻게? 양극재 최적화시키고 분리막 최대한 잘 만들고 전자결합을 잘 시켜서 전해액도 특수하게 우리가 잘 가공해서 그러면은 이 전고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1kg당 500W거든요. 그러니까 전고체 같은 3원계 전지를 만들어내겠다. 그것도 2025년에 2년밖에 안 남았어요. 일단 지르고 보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야, CATL이 저런 것도 만드는데 주목을 받을 수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의미 있게 보지 마세요. 실제 제품이 나오고 검증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리튬 이산철이 그렇게 대단한, 그래서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미 리튬 이산철 들어갔어야죠. 왜 스마트폰에는 리튬 이산철이 전혀 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? 에너지 밀도, 출력 밀도, 수명. 네, 이 소형 배터리에서는 확보할 수 없어요. 그리고 소형화하기도 어려워요.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소형화에 적합하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. 안 쓰잖아요. 안 쓰는 이유는 이거는 무게 부담이 많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고용량을 써야 되는 파워뱅크, ESS 이런 데 적합하다. 원래 그 용도예요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전기차의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전기차에 썼더니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에이 LFP 이거 에이 그럼 이게 안 되지 이거. 그리고 너희들 그 가격 높이면 안 돼. 이런 팩트를 짚어주잖아요. 비난이라 그러면 안 되지. 팩트를 짚어주니까 LFP 배터리로 전기차 만드는 기업들은 뭔가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는 항변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블레이드 배터리 같이 좀 고비용에 그만큼 성능을 올리다 보니까 비싸지잖아요. 그러니까 싸게도 못 팔아요. CATL도 40까지 그래 우리가 보여줄게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에 나올지, 얼마나 대량 생산이 될지, 그리고 정말로 저온 환경에서 이 성능이 나올지 검증하려면 몇 년 필요한데 일단 출시해 놓고 시장 반전시켜 놓고 봐봐 LFP도 쓸만하지, 이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. 별 의미 없어요. 아니 지금 일본 토요타는 6년째 전고체로 세계 지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. 전고체만 나온다면. 과거에 뭐 야마토 전문함 만들어 놓고 이거만 가면 이제 전쟁 끝난다 하듯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. 언제 나옵니까? 전고체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또 2027년이래요. 2027년에 나오면 그럼 세상이 바뀝니까? 3원계는 가만히 있어요? 그리고 2027년에 전고체가 나오면 그게 전 세계 라인에 롯데에 다 깔려가지고 막 100GWh, 200GWh 뭐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나요? 아니잖아요. 그러면 수율 도달하고 물량 확보가 될 때까지 적어도 3, 4년 될 텐데 그럼 2030년 넘어가요.
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예. 그리고 리튬이산철은요,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적인 이점 거기에만 집중하세요.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시고 LFP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그 꿈에서 깨어나시지 못하는가. 어떤 분들은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시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3원계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안 그래요. 예, 그렇지 않습니다. 그 리튬이산철은요, 이제 3원계의 가격 역전이 될 날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. 이 리튬이산철 만드는 업체도 2027년도면 역전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그러잖아요.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. 테슬라 모델 Y 후륜 모델 LFP 탑재된 모델이 중국에서 안 팔립니다. 왜 안 팔리는 줄 아세요? 그 사람들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여기 들어간다 봤더니 아니거든요. 아니 인산철 중에서 그래도 블레이드 배터리가 가장 살만한데 이거 안 넣네? 왜 안 넣었을까? 비싸니까 안 넣네? 비싼 C8에 LFP를 넣네? 안 사요. 그래서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중국에서 계속 지금 가격 내리고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벌써 몇 번 인하를 하는 겁니까? 모델 Y나 모델 3 같은 경우에 중국이 제일 저렴해요. 그래도 계속 매출이 떨어지니까 작년 대비는 성장을 했지만 올해 들어와가지고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하락세를 면치 못하니까 지금 테슬라는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전체 매출의 50% 이상이 흔들리게 돼버립니다. 큰일 나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계속 가격을 내리는데도 안 삽니다. 잘. 특히 안 팔리는 게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, 모델 3. 중국에서는 인기가 없어요. 블레이드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인기가 조금 올라갈 텐데 비싸니까 테슬라는 그걸 쓸 생각이 없는 거예요. CATL은 일단 LFP가 더 쓸만합니다. 2027년까지 버텨야 돼요. 어떻게 되든. 버티려면 상징성 있는 LFP도 하나 나와야 됩니다. 그 CAT 고방전에 적합한 스펙을 입히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정말 고비용이 아니라 저비용이고 수명, 안정성 다 문제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려면 이것도 2, 3년 지나야 돼요. 어떻게 보면 내년에 나와서 한 2년만 버티면 되니까 2027년까지 버틸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. 약 파는 겁니다. 그냥 약 파는 거예요. 의미 두지 마세요. 리튬이산철 탑재 전기차가 있어야 돼요. 하지만 저렴하게 전기차 비싸게 사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. 저렴하게 최대한. 겨울철에 좀 효율 떨어지고 단점이 많더라도 최대한 난 돈 안 들이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런 분들 위해서 있어야 돼요. 시장에는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야 됩니다. 그런 의미를 두시면 되는데 LFP가 왜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? 중국 사람 아니면 LFP에다 전재산 투자, 그 관련된 투자 상품에 전재산 밀어넣으신 분이라면 절실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LFP는 싼 배터리야. 그냥 전기차 최대한 싸게 전기 모터의 이점만 최대한 얻고 싶어서 돈 많이 안 들이고 살 전기차라면 뭐 생각해 볼 수 있어.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. 중국에서 뭐 뉴스 나오는 거 너무 유의해서 보지 마세요. 토요타하고 지금 중국 배터리 기업은요,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자꾸 미래 전망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. 약을 안 팔래 안 팔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K배터리가 있으니까 감히 중국에서 똑같은 공정에 똑같은 양극재에 똑같은 리튬 소재를 쓰는데 왜 가격을 많이 못 받을까요? K배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. K배터리가 훨씬 더 품질이 우수하고 훨씬 더 좋은 공정에서 고성능의 배터리를 내고 있으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 가져와가지고 야 이거 비싸게 우리가 공급 안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야? 행패를 못 부리는 거예요. 눈치 봐야 돼요. 우리 것도 좀 써주지 않을래? 가격 싼데. 그러니까 국내 제조사들도 그래? 얼마나 싼데? 이거 잘해줄게. 그래서 그래 그럼 엔트리 전기차에 우리가 수익 손해보면 안 되니까 한번 넣어볼까? 이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제조사는요, 기업은 공급을 또 다변화해야 돼요. 한 업체와 거래를 하게 되면 그 한 업체가 결과적으로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공급 라인을 최대한 여러 군데로 여러 기업으로 쪼개야 됩니다. 이래야 가격 협상력도 생겨요. 제품 금나누기, 가격 협상력, 이 기업의 수익 구조를 계산하는 방법 상당히 복잡합니다.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. LFP 진짜 350 대단한데 그냥 여러분들 미련 버리시고 어떤 기사가 나오든
이것만 기억하세요. NFP는 2027년까지 중국에서 어떻게든 많이 팔아야 되고, 지금 시설 투자한 게 너무 많은데, 최대한 그걸 통해서 몇 년이라도, 1년이라도 더 이익을 끌어나가야 됩니다. 그러려면 NFP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갖게, 그래서 이건 뭐 싸구려잖아,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게 되면 정말 중국은 곤란하거든요. 어떻게 해서든지 수명 연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, 거기에 왜 동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, 돈 받아서 동조하는 사람은 먹고 살려니까 그러는 거고, 몰라서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대환장 파티니까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. 네.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